자, 사실 이거 제가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어 기침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인수분해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전개 역이다, 전개 반대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또는 흩어져 있는 애들을 한 곳에 뭉쳐 준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생각여기에 보면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을 하나의 정육면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블럭의 부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합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곱셈 공식과 관련이 있죠. 그죠? 이렇게 곱셈 공식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 밑에 보시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인수분해. 사실 이게 정의입니다.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사실 이 부분은 뭐야? 전개죠. 그러면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미 했던 거죠. 근데 그거의 반대를 뭐라 한다? 인수분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보면 이거 낯설지가 않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이미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지 이번에 나갈 때는 뭘 하겠습니까? 모든 퀴즈로 전체 랜덤 뽑기로 인수분해 공식을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한번 연습을 해오세요, 미리.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곱셈 공식이나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그대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세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8은 누구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고,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고, 12는 3 곱하기 4,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눈치를 채겠지만 얘는 결국에는 x 플러스 2 전체의 세제곱을 곱셈 공식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이거는 풀이 과정을 보셔도 알겠지만 결국에는 공식에 적용시킨 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을 이제 눈여겨 봐야겠죠. 뭐냐면 구조를 보는 겁니다. 구조를 일단 봤을 때는 뭔가 건드릴 게 없다라고 보이지만 27이라는 것 자체가 3을 3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b 전체의 세제곱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우리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얘는 한 번은 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잖아요. a 제곱 플러스 이 두 개의 곱인 거니까 3ab 플러스 3ab. 그죠? 마지막에는 이 친구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9b 제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곱셈 공식을 알았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알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우리는 결국에는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조를 잘 파악하냐, 누가 빨리 구조를 파악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풀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센스 있게 대처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근데 보시다 보면 이게 결국 유형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예제 2번도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치환 문제예요. 치환 문제. 결국 내가 복잡하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t라고 한번 해볼까? 얘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 곱하기 t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는 곱셈 공식이나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하는 법을 익혔다면 t-3 t 플러스 2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t라는 거는 아까 제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치환을 했잖아.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다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되죠.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한 번 더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x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면 이렇게 적어주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친구가 복잡하게 있을 때는 이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t로 치환할 수 있다. 또는 다른 문자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제에서 한 번 더 보시죠. 뭘로 치환하면 되겠어요? 물론 무조건 치환하는 건 아니에요. 치환을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얘는 x 4제곱이라는 거는 x제곱 전체를 다시 제곱한 거니까 얘를 마치 4차식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t로 생각해서 치환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얘는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3으로 치환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t라는 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 자, 여기까지 끝을 내셔도 되고요. 왜냐면 일단 2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정리했다는 건 인수분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할 수 있냐 물어보면 여기 있는 이 친구 보면 4라는 건 누구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x제곱 플러스 3을 적을 수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친구로 넘어가면 자 x제곱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쟤는 죄송합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더라도 인수분해 자체가 2차식으로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짝수 있는 이 친구들은 합차 공식을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내가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쟤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제가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과 같게끔 해준다 생각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인 거잖아. 여기 얼마가 부족해요. 그죠? 여기 원래 2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빼기 t를 해준다는 거야. 이게 왜 합차 공식이냐면 잘 보시면 여기 t라는 거는 사실 그냥 t가 아니라 x제곱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얘는 x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괄호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여기는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1에서 한 번은 빼주면 된다.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 계속 구조를 파악하고 유형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항식. 얘는 xy가 섞여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배운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림차순으로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좀 이쁘니까 저는 x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2x제곱. 자, 그럼 마이너스 5xy가 있고 플러스 x가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x가 될 것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3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3y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공식을 쓰면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면 3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전체에 마이너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끝에 있는 항을 동그라미 쳐서 쪼개는 거야. 2x제곱은 2xy x의 곱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y-1과 y-1의 곱인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둘 중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각선끼리 곱의 합이 가운데 있는 x의 계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5y가 되려면 어디에 붙어야 할까? 그럼 얘는 순서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3y-1이 좀 밑으로 가 있고요. y- 이렇게 가 있으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뭔가 곱해서 마이너스 6xy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으로 인해서 상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례차례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2x에서 y-1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x에서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전체 앞에 마이너스인 거니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복잡했지만 구조를 보면 결국에는 y를 상수 취급해주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 인수정의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는 좀 하기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인수정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제로가 됐다는 거는 여기 있는 fx라는 거는 x-알파를 뭘로 가죠?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인수로 갖는다는 것은 fx는 x-알파 곱하기 어떤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이미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F알파는 0이 되는 이 알파 값, 이 알파를 찾는 게 인수분해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찾는 게 인수정의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알파를 보통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인수정리니까 일단은 1차식으로 뭔가 인수분해 되기 위해서 그게 가정이거든요. 1차 인수정리라는 거는 1차식이 가정이야. 1차식 어쨌든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가 1차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얘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얘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걔가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됐다라고 칠게요. 그럼 우변을 보면 a 곱하기 c인 거잖아. 그럼 A와 C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어쨌든 두 개를 곱해서 6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6이 됐어. 그럼 이 두 수는 결국에는 6의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약수가 되겠죠. 근데 6의 약수지만 부호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약수인 1, 2, 3, 6을 다 적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F알파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알파를 소위 말한 노가다로 찾아주는 거야.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 근데 찾으면 편하다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6가지의 약수가 몇 개 없으니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인수분해를 할 때 종종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2차식까지 인수분해야 우리가 편했는데 3차식 이상부터는 복잡할 수 있잖아요. 구조가 안 보이면. 그때는 얘를 좀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뭐가 됐어? 0이 됐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을 fx의 인수로 갔잖아. 그럼 우리가 나눗셈 정리해서 조립제법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해서 얘를 조립제법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1은 그대로 내려오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또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곱하면 5
두 개 더하면 6. 근데 결론은 나머지가 0. 여기서 꼭 나머지가 0이 나와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우리 그럼 fx라는 거는 나누는 수를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1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잖아. 곱하기 몫인데 이 몫이라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다? 그치. 0이어야 하지만 여기 뒤에 붙여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fx를 두 개의 당식으로 이상의 당식으로 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뒤에 플러스 뭐가 붙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나머지가 사실 0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상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제 5번 여기까지 한번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3차니까 우리가 인수정의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이니까 6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을 넣으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근차근 되는 수부터 한번 넣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때마침 x는 1을 넣으면 얘를 만약에 fx로 두면 f1은 0이 됩니다. 그쵸? 그럼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1을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몫을 찾을 거야. 몫. 그러면 조립제법 1, x제곱은 없으니까 0, 마이너스 7, 6 차례차례 적는 거야. 1 그대로 내려오고 1 곱하기 1은 1 두 개 더해서 내려오고 1 곱하기 1은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1은 마이너스 6 나머지가 뭐다? 0. 나머지가 0 된다는 건 꼭 확인하셔야 해.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수정리에 의해서 x-fx라는 거는 x-1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몫을 차례차례 적어야겠지. 개수가 3개면 2차식이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됐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뭐 굳이 하자면 또 얘를 인수분해 할 수는 있겠죠. 뭐 얘를 굳이 하자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다시 쪼갤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2개 이상으로 쪼개면 되니까 이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자,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유형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결국 인수분해 여기 있는 이 파트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식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조를 외우는 겁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탐구융합 여기 있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